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잘 이겨내고 계시죠?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발과 다리의 상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발과 다리의 세부적인 것은 발과 다리의 골절, 그 다음에 발과 다리의 타박상, 그 다음에 발과 다리, 즉 하지근 파열, 발과 다리의 염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골절, 그 다음 아킬레스건 파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과 다리의 상해에서 다리 골절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발과 그러니까 다리, 즉 비골, 경골, 그 다음에 경골, 비골, 또 그 다음에 여기 족건골, 또 중족골, 그 다음에 중지골, 이 분야에 대해서 골절 관계를 알아볼 텐데, 자, 먼저 발과 다리는 그 상지 등 내지는 우리 인체를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체 부위가 되고, 또 모든 신체 체중이 무릎이라든지 또 다리, 또 발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 부위가 상당히 인체에서 중요한 부위가 되고, 뭐 골절이라든지 또 타박상이라든지 이러한 그 부상을 입게 되게 되면 엄청난 그러한 그 고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그 하지 부분, 즉 발과 다리에 상해를 입게 되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발과 다리의 그 상해는 첫째 골절, 그 다음에 타박상, 뭐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 그러니까 상해에 대처하는 치료 방법, 또 운동 방법, 또 여기에 대한 그 기술적인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과 다리 부분에 골절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서 이 자체를 발과 다리에는 불안전한 그러한 그 골절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발과 다리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또 간접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띵뛰기라든지 성마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클 이와 같은 그 운동 중에 넘어지고 떨어질 때에 주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해 발생 시에 아주 극심한 그런 그 통증을 느끼게 되고 상해 부위를 누르거나 여기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심한 통증이 수반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에는 연조직 종창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심하면은 그 외관상의 변형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도 생기게 되고 혈액 공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오고 또 마비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상해자를 병원이라든지 의사에 빠르게 후송해야 되고, 또 후송하기 전에 삼각근을 이용해서 상해 부위를 고정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상해를 이런 그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쇼크 현상도 동반하기 때문에 빠르게 담요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가능하면 그 압박된 그런 부분, 옷의 단추라든지 혁대라든지 이런 것을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상해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또 전문가 지시에 의해서 PRIC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부스 상태에서는 48시간 후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상해 부위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기부스를 푼 후에는 얼음찜질을 1회에 15분 정도 해서 하루에 3, 4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게 되면, 또 환자가 열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그 보호 장비를 준비해서 뭐 테이핑을 한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적당한 대처 방안으로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그 보호 장비를 통해서 보호를 할 수도 있겠고, 또 회복 운동 시에는 신체 활동이라든지 운동 전 적절한 준비 운동을 실시해서 상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당한 그 운동은 상해 완치에 도움이 많이 됨으로써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회복 운동은 움직임에 그 지장을 주지 않을 때에 실시해야 하며, 운동 전에는 약 10분 정도의 얼음찜질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전신 근력과 또 나아가서는 긴장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구체적인 그 운동 종목으로서는 발끝서기라든지 또 발 뒤꿈치로 걷기, 이와 같은 그 외에 등장성 그러한 그 운동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타박상. 발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 즉 발과 다리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피부, 근육, 피하 조직 이와 같은 등의 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박상은 모세혈관이라든 또 모세 그 혈관 자체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에 부기가 생기게 되고 또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타박 시에는 타박상을 입게 되면은 근육 조직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현저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상해 부위가 부어오르기도 하고, 상해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심한 경우에는 상해 부위가 딱딱해지게 됩니다. 피부의 색깔도 변하게 되고, 또 처음에는 붉은 빛을 띠다가 점차적으로 검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타박상 시에는
응급처치를 위해서 먼저 전문의 지시에 따라서 PRIC 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응급처치 후에는 탄력 붕대를 이용해서 약 70여 시간 정도 압박해서 붕대를 감는 방법, 또 이때 오름찜질을 1회에 15분 정도,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 운동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0여 시간 후에 상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온열치료, 즉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해 가지고 온열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박상의 위험이 높은 격렬한 운동 전에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서 상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 회복 운동은 상해 회복 정도에 따라서 시작해야 되면서 통증이 오게 되면 즉시 중단하고, 또 치료 정도에 따라서 운동량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서는 하지근, 즉 발과 다리에 근 파열이 생겼을 때, 특히 여기에서는 다리 부분에 장단지 부위의 근과 근의 상해를 말하면서 하지근의 근육과 근 내지는 골이 조화를 이루어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곳의 상해는 무릎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로 장기간 반복되는 장단지 내지는 부위의 근수축의 격렬하고 과도한 근수축이 원인이 되므로, 정상은 발이나 발목에 움직일 때에, 스트레칭을 할 때에 고통을 느끼며 장단지근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상해 부위는 출혈로 종창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력의 현저한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PRIC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 시에 이때에 캐스트라든지 스프린터가 필요하다면은 발끝을 자유롭게 해서 발끝 운동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캐스터가 필요 없다면은 얼음찜질을 약 15분 정도 실시한 후에 하루에 3, 4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해서 온찜질을 실시하고, 치료 기간 중에는 탄력 붕대를 이용해서 상해 부위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종창을 줄이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자주 마사지를 해 주는 것이 좋고, 하지근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장의 뒤꿈치를 높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근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해서 유연성을 기르고,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심한 근 파열의 경우는 최소한도 70시간 이상의 발목을 이용해서 걷도록 하고, 또 통증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서 일상적 신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 운동은 보호용 탄력 붕대를 제거한 후에 실시해야 되고, 운동 전후에는 10분 이상의 얼음찜질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회복 운동은 발끝으로 서기, 발꿈치, 발 뒤꿈치를 걷기, 등장성 발목 운동,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발과 다리의 염자입니다.
자, 이때 발과 다리의 그 염자는 주로 발목과 발가락 주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발목의 경우에 한 개 이상의 인대가 과스트레칭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며, 또 한 개 이상의 인대 손상 시에는 그 증상이 더 심각하게 회복도 느리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발과 또 나아가서는 그 발목 주위에 바깥 부위의 충격이 주 원인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서, 여기에 주 운동의 상에는 육상이라든지 또 경보, 또 축구, 농구, 스키, 또 유도, 씨름, 레슬링, 또 멀리뛰기, 높이뛰기, 이와 같은 운동 중에 주로 생기는 것으로서, 또 강한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방향 전환이라든지 또 착지할 때에 주로 많이 생기는 그런 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상으로서는 그 염자 부위의 외형상 형태 변화라든지 상해 부위의 종창과 압통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움직임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즉, 상해 직후에 쇼크 예방을 위해서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상해자를 따뜻하게 주위에는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감싸주고, 또 압박된 그러한 부위에 우선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해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발목이라든지 그 외에 부위에 염자가 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 후에 전문가 지시에 따라서 PRIC법을 실시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후에는 하루에 3시간 내지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 염자된 부위에 얼음물 속에 담가 부기를 빼주기도 하고, 48시간 경과 후에는 온찜질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운동 전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테이핑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 운동은 보호용 장비를 제거함과 동시에 운동 전에는 얼음 찜질을 10분간 실시하도록 하고, 회복 운동으로서는 발끝으로 서기, 발 뒤꿈치 걷기, 등장성 발목 운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스 골절입니다. 자, 스트레스 내지는 스트레스성 골절은 오래 서 있다든지, 또 장거리 조깅을 했다든지, 또 오랫동안 걸음걸이를 많이 했을 때에, 이럴 때에 생기는 그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발과 또 나서는 그 다리 부위에 주어지는 그러한 그 골절로서 머리카락 굵기의 정도에 아주 가는 그러한 뼈에 금이 가는 상태를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트레스 골절의 원인은 연속되는 가부하로 인해서 골의 피로가 증가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 부위가 찌릿찌릿하고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하지 부분에 부하가 감소하게 되면은 골절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거나 감소되기도 하는데, 이때에 그 정상으로는 먼저 골절 부위를 만지게 되게 되면은 여진하고 통증이 심하고, 이때에 처치법으로서는 얼음찜질을 자주 하는 것이 좋고, 구체적으로 하루에 3, 4회 정도 약 1회에 한 15분 정도에 이렇게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과가 좋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상해 발생 시에 발과 다리에 부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시간 날 때마다 다리를 올려놓고 또 순환이 잘 되게 이렇게 작용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이때 재활 운동으로서는 움직임이 자유로울 때에 시작하고, 운동 전에는 약 10분 정도의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 운동은 발끝으로 서기, 또 발 뒤꿈치로 걷기, 또 정장성 운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은 아킬레스건 파열. 자, 여기서 아킬레스건 파열은, 먼저 아킬레스건은 매우 두꺼운 것이기 때문에 쉽게 파열되지 않지만은, 추위와 함께 근의 노화라든지 근의 피로에 의해서 파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완전 파열과 불완전 파열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완전 파열은 발 뒤꿈치에서 약 몇 센치 근 부위가 때로는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연결목 근처인데, 완전히 절단된 근육이 위치로 젖혀져서 벌리면은 혈중 압통이 심하고 직립보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파열은 근 섬유가 급격히 수축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뇌출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소환되는 그런 운동 장애로서는 운동 종목에 같으면 검두라든지 유도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농구라든지 핸드볼, 테니스, 육상, 축구, 럭비와 같은 이런 경기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운동은 급정지, 또 급출발, 회전축의 발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증상과 원인에 따르는 예방과 응급처치 방법으로서는 아킬레스건 파열 자체는 운동 전에 하태근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서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 추위가 심할 때는 신체 과도한 피로 시에는 특히 주의가 요하게 된다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되었다면은 냉각요법을 실시하고 상해 부위를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반면에,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중요한 가운데에는 상해 부위 자체가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뇌출혈이 심해져서 다음 조치가 늦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서는 압박 고정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아킬레스 그거는 비복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근이기 때문에 족저 부위에 설부가 이르도록 기부스를 고정해야 됩니다. 회복기에 이르러서는 직립보행이 가능한 시기에는 처음에 지팡이라든지 또 어떠한 그 주위의 그 부축에 의해서 상해 부위척에 발에 조금씩 체중을 실어 보행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 보행이 불편하다면 족관절과 아킬레스건에 대한 테이핑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은 발과 다리 상해에 대해서 첫째, 발과 다리의 골절, 두 번째, 발과 다리의 타박상, 세 번째, 발과 다리의 파열, 근력 파열, 발과 다리의 염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 골절, 그 마지막에 아킬레스 건 파열, 이런 분야에서 발과 다리의 상해를 공부했는데, 이 상해 내용 중에서 우리의 신체를 지탱하고 운동의 수단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되는 발과 다리, 무릎 이 분야에는 조그마한 그런 상의만 입어도 거의 운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사후 조처보다도 사전에 예방적인 철저한 준비로 그 준비 운동이라든지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이 정상적인 본 운동에 적당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의 운동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